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코 질환 중 하나인 만성 부비동염, 흔히 만성 축농증이라고 불리는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단순한 감기나 비염과는 다른 질환입니다. 부비동이라는 공간에 생긴 염증이 12주 이상, 즉 3개월 이상 지속될 때 이를 만성 부비동염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부비동이란 어떤 곳일까요? 부비동은 우리 코 양옆, 이마, 눈 뒤, 그리고 코 밑에 위치한 빈 공간으로 공기를 데우고 습기를 조절하며 목소리의 울림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부비동 내부는 점막으로 덮여있고 작은 구멍을 통해 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통로를 통해 점액이 배출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깨끗하게 유지되죠. 그러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이 통로가 막히고 염증이 생기면 분비물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고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부비동염의 시작입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원인. 만성 부비동염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감염입니다. 대부분의 부비동염은 초기에는 감기나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 감염에서 시작됩니다. 이 감염이 충분히 회복되지 않거나 세균 감염으로 진행되면서 염증이 만성화될 수 있습니다. 둘째, 알레르기입니다. 특히 알레르기성 비염은 부비동의 통로를 좁게 만들고 점막을 붓게 하여 점액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게 합니다. 이는 염증이 오래 지속되는 원인이 되죠. 셋째, 해부학적 구조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코 안쪽 뼈인 비중격이 휘어있는 비중격 만곡증이 있거나 부비동 입구가 선천적으로 좁은 경우, 혹은 코 안에 폴립이라 불리는 물혹이 생긴 경우, 이 역시 부비동염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넷째, 치아 감염도 원인이 됩니다. 특히 상악동, 즉 위턱 부비동은 어금니와 가까워서 충치나 잇몸 질환이 부비동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흡연, 공해, 스트레스, 면역력 저하 등의 생활환경적 요인도 만성 부비동염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주요 증상. 만성 부비동염의 증상은 급성 감염처럼 뚜렷하게 아프기보다는 지속적으로 불편한 상태가 오래간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증상은 지속적인 코막힘입니다. 특히 한쪽 코만 막히거나 자주 막히는 코가 번갈아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 번째는 누런색 혹은 녹색의 콧물이 계속 나오는 것입니다. 점액이 끈적하거나 고름처럼 보일 수 있으며 냄새가 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 두통과 안면통입니다. 눈 주위, 이마, 콧등, 뺨 등이 무겁거나 욱신거리는 느낌이 들 수 있으며 기압이 변화할 때 증상이 심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번째는 후비루, 즉 콧물이 목 뒤로 넘어가는 증상입니다. 이로 인해 목에 이물감이 생기고 잦은 기침이나 인후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후각 저하 또는 상실입니다. 음식 맛이 잘 느껴지지 않거나 냄새를 전혀 맡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입냄새, 피로감, 집중력 저하, 수면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증상들은 일상생활의 질을 크게 떨어뜨립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치료법. 만성 부비동염은 대개 약물 치료와 생활요법, 그리고 필요시에는 수술적 치료까지 고려됩니다. 먼저 약물 치료는 항생제, 스테로이드제, 항히스타민제, 충혈 완화제 등이 사용됩니다. 특히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장기 항생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스테로이드 스프레이는 부비동의 염증을 줄이고 점막 부종을 가라앉히는 데 효과적입니다.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에는 항히스타민제를 병행하기도 합니다. 코세척도 중요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생리식 염수로 하루 1회에서 2회 코를 세척하면 점액이 원활히 배출되고 점막이 회복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로도 호전되지 않는 경우, 특히 코에 물혹이 있거나 구조적 문제로 통로가 막혀있는 경우에는 부비동 내시경 수술이 필요합니다. 이 수술은 코 안에 내시경을 넣어 부비동의 입구를 넓히고 염증 조직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비교적 안전하고 회복도 빠릅니다. 만성 부비동염의 예방법.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첫째, 감기를 가볍게 넘기지 말고 철저히 관리하는 것입니다. 충분한 휴식, 수분 섭취, 코세척 등으로 감기 증상을 빠르게 회복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알레르기 질환을 조절하는 것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이 있다면 항히스타민제나 비강 스프레이를 꾸준히 사용하고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실내 환경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사용해 실내 습도를 40%에서 60%로 유지하세요. 넷째, 흡연을 피하고 공해가 심한 날 외출 시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흡연은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악화시키기 때문에 반드시 금연이 필요합니다. 다섯째, 규칙적인 생활과 면역력 강화입니다.
충분한 수면, 균형 잡힌 식사, 스트레스 관리, 가벼운 운동 등은 부비동염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만성 부비동염은 흔하지만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질환입니다. 적절한 치료와 관리 없이는 만성 피로, 두통, 집중력 저하 같은 2차적인 증상까지 유발하며 삶의 질을 크게 떨어뜨릴 수 있죠. 조기에 진단하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며 전문의와 함께 꾸준히 관리한다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는 질환입니다. 이제 만성 부비동염 좀 더 정확히 알고 관리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은 사랑입니다.